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상담 사례입니다. 지난해 21년 5월에 등록이 됐다가 이후에 국세청의 논리를 뒤엎어 기재부에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삭제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보완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2022년 업그레이드된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제대로 찾아먹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래도 정답이 보일 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계신 분, 그리고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 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상담 사례입니다. 제목은 매입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및 주요 상담 사례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처음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2021년 5월에 등록이 됐다가 이후에 국세청의 논리를 뒤엎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삭제가 되고 다시 보완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지난해 21년 6월에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서 수정이 되고 추가가 됐네요. 이번 자료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22년 업그레이드된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주주택 비과세가 짜집말소, 자동말소 규정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제대로 찾아먹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까지의 논리 그리고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시간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먼저 자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기본 개념입니다. 간략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그리고 거주주택에서는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기본 개념입니다. 거주주택에서는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2년 이상 거주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입니다. 임대등록 전에 거주한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요건입니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입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임대 중이면서 임대료 5% 정액 제한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즉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임대주택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는 말소 이후에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입니다. 평생 1회에 한해 적용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평생 1회에 한해 적용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마지막 임대주택 한 채에 대해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법 시행일인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종전규정을 적용해서 평생 1회 적용해서 제외가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입니다. 면적요건은 없지만 가액요건은 있습니다. 임대료 5% 정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일에 따라
5년, 8년, 10년의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입니다. 언제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의무임대 기간이 다릅니다. 2020년 7.10 대책 이전에 등록했다면 의무임대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8월 17일까지 등록했다면 이때는 8년입니다. 그리고 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했다면 10년입니다. 지금 등록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0년 장기로 등록해서 10년 이상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는 등록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7.10 대책 이전에 등록을 했더라도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는 4년 단기와 아파트 8년 장기는 등록이 말소된 날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5년의 의무임대와 상관없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5% 정액 제한은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입니다.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정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20년 7.10 대책 이후에 아파트를 등록한 경우 그리고 단계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경우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의 사후관리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에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즉 공실이 6개월을 넘어간다면 이미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된 이유는 공실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자진말소가 된 경우 그리고 2분의 1 이상 의무임대를 채우고 자진말소가 된 경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시군구청 직급말소가 된 경우는 공실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소 전까지는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는 말소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등록이 말소된 날 의무임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진말소, 자동말소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가 대상입니다.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는 의무임대 2분의 1 이상을 채우고 말소를 해야 합니다.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이후에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2022년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10년 장기로 등록해서 10년의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독 다세대, 오피스텔, 빌라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지금 등록을 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입니다.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에서는 자진말소, 자동말소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은 7.10 대책 이전에 4년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입니다. 4년 단기는 아파트든 빌라든 모두 대상입니다. 그리고 장기로 등록한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즉 4년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 그리고 장기로 등록한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7.10 대책 이전에 단독이나 빌라 등을 장기로 등록했다면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은 아닙니다.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주요 상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42문항입니다. 모두 할 수는 없고
자주 나오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문항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상 후미에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A입니다. 거주주택의 요건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첫 번째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주택에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파란색 줄친 부분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이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직정 거주주택을 보유한 주택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대 등록한 이후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번엔 5번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입니다. 등록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의무임대 기간이 5년, 8년, 10년입니다. 그리고 710 대책 이전에 등록한 4년 단기와 아파트 8년 장기의 경우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는 등록이 말소된 날 의무임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즉 이 경우는 5년의 의무임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등록을 하는 경우는 10년 이상의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일에 따라 5년 또는 8년, 10년 이상의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6번입니다. 의무임대기간 계산 시 임대개시일이 언제인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임대를 시작하는 날이 임대개시일입니다. 즉 지자체 등록, 세무서 등록, 그리고 임대 시작일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임대개시일이 되네요. 7번은 자동말소, 자진말소 대상 주택을 묻는 질문입니다. 단기로 등록한 임대주택, 그리고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가 되네요.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자동말소, 자진말소가 되는 주택과 말소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 주택입니다. 2020년 710 대책 이전에 등록한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가 대상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지만 말소가 되는 날 의무임대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즉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는 5년 이상 의무임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엔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이 아닌 주택입니다. 2020년 710 대책 이전에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710 대책 이후에 장기로 등록한 주택입니다. 즉 710 대책 이전에 또는 이후에 장기로 등록한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빌라 등이 대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등록일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5년, 8년, 10년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의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소 이후에 임대요건 유지입니다.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는 말소가 된 이후에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의 의무임대 요건을 안 지켜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이 아닌 주택은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8년, 10년의 의무임대를 종료하고 그리고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자진말소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는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말소 대상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임대주택이 임대 중인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에 임대주택은 임대 중일 것, 이 원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기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자동말소 또는 신청말소 대상 임대주택, 즉 자진말소 주택을 말합니다. 자동말소, 자진말소가 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에 해당이 되는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가 되어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의무임대 2분의 1 이상 임대를 하고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는 등록이 말소된 날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좀 전에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는 말소된 날에 의무임대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되는지, 당연 먼저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 받은 양도세는 추징이 됩니다.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된다면 말소된 날에 의무임대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이 아닌 경우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후에도 5년, 8년, 10년 이상의 의무임대를 준수해야 합니다. 9번은 자진말소, 자동말소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선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인 경우입니다. 비과세를 받은 이후에도 5년, 8년, 10년 이상의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10번은 임대주택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거주주택 한 채와 등록한 임대주택이 한 채입니다. 그런데 거주주택 양도 현재 임대주택이 공실입니다. 즉 거주주택 양도 당시에 임대주택은 임대 중인 상태가 아니네요. 앞서 본 기본 개념에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자진말소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주택 양도 당시에 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임대 중이면서 임대료 5% 정액 제한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주택 양도 당시에 공실입니다. 임대 중인 상태가 아니네요. 거주주택과 등록한 임대주택이 각각 한 채입니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에 임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공실인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11번은 임대주택이 두 채인 경우입니다. 거주주택 양도 현재 임대주택 두 채 중에서 한 채가 공실입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의 일부가 공실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1년 3월에 등록된 유권해석입니다. 거주주택 양도 현재 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인 경우입니다. 답변의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중에 일부가 공실인 경우 자가거주 등의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즉 일부가 공실이라도 한 채 이상이 임대 중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 거주주택 양도 현재 일부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입니다. 한 채 이상이 임대를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14번입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한 채씩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임대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양도세 추징이 되는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5년, 8년, 10년 이상의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이상 공실이 생겼네요. 예전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후에 추징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공실기간입니다. 임대를 하자는 공실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징 대상입니다. 제155조 22항입니다. 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즉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는 추징 대상입니다. 여기엔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도 포함입니다.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발생한 6개월 공실은 추징 대상입니다. 이게 원래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양도세 다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은 비과세 받은 양도세 추징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즉 거주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6개월 공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전에 봤던 제22항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공실이 6개월을 넘어간다면 추징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6개월 공실은 어떻게 되는지, 22년 4월 14일에 등록된 유권 해석입니다. 최근에 나온 해석입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공실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6개월 공실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후에도 5년, 8년, 10년의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이후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대상입니다. 두 번째,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6개월 공실입니다. 이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6개월 공실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5년, 8년, 10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공실이 6개월을 넘어간다면 임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미 받은 비과세 추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주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공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을 지금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은 지금 등록을 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 장기로 등록해서 10년 이상의 의무임대를 유지하면 됩니다. 다음 20번입니다. 거주주택 A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 BC 두 채가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B와 C에 들어가 2년 거주를 하고 순차적으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21년 11월에 등록된 유권해석입니다.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입니다. C주택은 B주택의 양도 이후 기간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거주주택 A를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B와 C에 들어가 2년 거주를 하고 순차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B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C주택은 B주택 양도 이후 기간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21년 11월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22번입니다.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경우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기획재정부 정책자료실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지구,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지자체 등록 말소 전까지 거주주택을 양도를 해야 합니다. 즉 지자체 직권 말소가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주택인 경우입니다. 지자체 직권 말소 전까지는 거주주택을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4월 28일 유권해석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에 자동 말소가 되었다면 이 경우는 말소일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를 하면 됩니다. 등록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있다면 이 영상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등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자진말소가 됐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말소 이후에도 임대료 5% 정액 제한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 24번은 자동말소, 자진말소 이후에 임대주택이 공실이거나 아니면 직접 들어가 거주를 해도 되는지. 25번은 자동말소, 자진말소 이후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해도 되는지. 23번부터 25번은 한 번에 보겠습니다. 22년 1월 24일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은 유명한 해석입니다.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도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채씩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예정인데 말소 이후에도 특례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 유권 해석의 결론은 말소가 된 이후에는 첫 번째, 임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두 번째, 임대료 5% 정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중과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22년 3월 30일에 등록된 유권 해석입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임대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임대료 5% 정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더라도 중과배제는 적용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해석입니다. 이번엔 22년 3월 16일에 등록된 유권 해석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8년, 1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대료 5% 정액 제한 등의 특례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4월 2일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26번은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입니다. 즉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고 의무임대 10년 충족 전에 임대 등록을 말소하면 추징이 되는지.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했다면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은 아닙니다. 10년의 의무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무임대 10년 충족 전에 말소를 한다면 이미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당연히 추징 대상입니다. 29번은 조정지역 주택을 지금 등록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21년 2월에 개정이 되면서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지금 등록을 하면 모두 적용입니다. 33번은 거주주택 비과세와 중첩 적용입니다.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복량 학가주택, 혼인 학가주택,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이주택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와 동시에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주택이 관리처분으로 입주권이 됐습니다. 거주주택이 입주권인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거주주택 비과세는 이름 그대로 주택인 경우가 적용입니다. 거주주택이 입주권인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관리처분 전 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41번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가 아닌 1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2년 거주한 1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한 채를 등록해서 나머지 한 채를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42번입니다. 임대주택 한 채와 거주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대주택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를 합니다. 이때 전체 양도차익이 돼서 비과세가 가능한지. 21년 3월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처분을 하고 그리고 남은 임대주택 한 채를 양도를 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먼저 양도한 거주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리고 남은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를 하는 경우 전체가 비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나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안 지겠다는 뜻이네요. 설명드리지 못한 나머지는 음악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다가 관심 있는 문항은 화면을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